네, 안녕하십니까. 백두산 TV 8입니다. 예. 오늘은 22대 총선의 부정선거 중에서 비례대표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공병호 박사의 부정선거 관련한 영상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정리를 해서 이 22대 총선 비례대표 부정선거 부분만 따로 떼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역구는 많이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요. 비례대표는 부정선거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지난 22대 총선 4월 10일에 사용된 비례대표 용지의 길이입니다. 엄청납니다. 그죠? 가장 길었습니다. 자,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에서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투표지는 몇 장이나 되었을까? 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공병호 박사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이 조작 수령이 지역구에서 316만 장이라는 겁니다. 316만 8,145 지역구에서의 표만 그렇게 된다면은 지역구와 마찬가지로 비례대표에서도 그와 동일한 수량의 비례대표 투표지가 투입이 됐을 거다라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가짜 투입된 부정 투표지가 어떻게 사용이 됐을까라는 점인데요.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린 그 유튜브 공병호 박사의 유튜브 내용을 보면 가짜 투표지의 70%는 조국 혁신당으로 보내고 나머지 30%는 316만 8천여 표의 나머지 30%는 민주연합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당시 위성정당으로 보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은 약 221만 표 이상의 가짜 투표지를 받게 되는 것이고 민주연합은 95만 표가 넘는 가짜 투표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에서 이 가짜 오염된 양을 빼면은 실제 의석수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단순한 계산으로 단순한 논리로 이 계산을 해 나갑니다. 자,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수는 2,834만 4,519입니다. 이 중에서 다른 부정투표수도 많을 겁니다만은 이 공병호 박사의 유튜브의 채널에 나온 요 숫자를 빼면은 이 실투표지는 약 2,517만 장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이 중에서 가짜로 투입된 민주연합과 조국 혁신당에서 가짜 투표지만큼을 뺍니다. 빼면은 실제 득표한 투표수는 756만이 아니라 661만이 됩니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은 더 크게 줄어서 687만이 아니라 465만이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런 계산하에서 가짜 투표지를 뺀 실투표지라고 추정되는 그 추정치에서를 놓고 의석수를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준연동제이기 때문에 약간 계산이 복잡합니다만은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민주연합은 14석이 13석으로 한 석 감소합니다. 95만 표나 들어갔는데 감소폭이 적습니다. 그죠? 국민미래당 그러니까 국민의힘당 위성정당이죠. 는 3석이 증가합니다. 자신의 표는 증가하지 않았으나 가짜 표가 빼짐에 따라서 전체 유효 투표수의 규모가 줄고 따라서 득표율이 41%에서 득표율이 41%로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자, 조국혁신당. 진짜 유효 투표수가 실추정 취지이긴 하지만 말이죠. 465만이어서 득표율이 24.25%에서 18.50%로 줄고 의석수도 비례대표의 의석수도 12석에서 3석 줄어서 9석이 됩니다. 개혁신당은 이 국민의 미래, 국민의 위성정당과 마찬가지로 득표율이 늘어서 한 석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다시 정리하면 민주연합은 비례대표가 한 석 줄고 국민의 미래당은 3석 늘고 조국혁신당은 3석 줄고 비례대표가요. 개혁신당은 한 석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야 구분으로 봤을 때는 여당이 3석이 증가합니다. 그죠? 3석이 증가하죠. 그리고 야당은 3석 줄어듭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이번 22대 총선의 비례대표 선거에서 발생한 모든 부정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수치는 다시 말씀드려서 316만의 가짜 비례대표지가 투입된 그 전제에 따른 부정선거의 양일 뿐입니다. 자, 전체 투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16만이 약 12.6%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례대표 의석수로 따지면 약 4석의 비례대표 부정이 발생했다. 이렇게 오염량이 발생했다 보여지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보십시오. 지역구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변화는 1명, 3명, 전체적으로는 8명이나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당락이 바뀌니까요. 네, 이렇게 됩니다. 민주연합에서는 지금 비례대표 중에서 1명은 물러나야 되고 국민의 미래당은 3석이 늘고 조국혁신당은 3석이 줄어야 되고 개혁신당은 1석이 늘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22대 총선에서 발생한 비례대표 부정의 전모를 다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에서 무효 투표지가 무려 131만 장이나 나왔습니다. 131만 9,931표. 전체 투표수의 4.4%나 됩니다. 이 131만 장은 개혁신당의 125만 비례대표에서 125만여 표를 얻은 개혁신당의 득표율보다 훨씬 높은 4.4%입니다. 여기에서 뭔가 사연이 있고 조작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에 앞선 21대 총선에서도 이 무효표의 숫자가 비율이 높긴 하였습니다만은 그 양이 65%입니다. 65만 장. 65만 장이었고 약 2% 중반대의 그런 무효 투표율을 보였는데요. 이번에는 22대에는 그보다 훨씬 더 2배에 가까운 그런 무효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비례대표 선거에서의 무효표 비율이 무려 4.4%나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 316만 장을 투입한 부정선거 투표지가 비례대표의 부정을 전체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다만 부정선거 부정투표지 316만 8,145표를 투입했을 때 이런 비례대표에서의 의석 변화가 일어난다. 조국혁신당은 3석이 줄여야 되고 국민의 미래당은 3석이 증가해야 되며 민주연합은 1석이 감소해야 되고 개혁신당은 1석이 증가해야 된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2대 총선은 지금 최대 58석 지역구에서요. 당락이 바뀐 경우가 부정투표로 인해서 당락이 바뀐 경우만 58석이라는 수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구가. 이 비례대표는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8명이 4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60석이 넘는 당락이 바뀌는 그런 부정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나머지 유사한 나머지 부정 사례, 예를 들어서 이긴 경우에도 당락은 바뀌지 않았더라도 부정투표지가 투입된 경우가 있다라는 지금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걸 포함한다면 22대 총선이 무효화되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다라는 점을,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런 부정선거로 국회를 독재 점령한 더불어민주당의 정말 반국가적 내란적 행태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을 숨기기 위해서 이 부정을 했으니까 이번이 자신들이 원하는 그 망상의 세계, 악마의 세계, 지옥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면서 미친 듯한 광기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부정선거를 진상규명하기 위한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되겠습니까? 이 정권도 자신들이 밝혔듯이 부정선거 진상규명에 총력과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경고와 함께 밝히는 바입니다. 앞으로 진행 상황을 보겠습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망해가는, 뒤집어지고 있는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두산 TV 8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